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목소리 톤을 너무 크게 안 하고 조금 가라앉힐 거야. 근데 또 몰라, 또 하다 보면 또 목소리도 커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어저께 이렇게 이제 이게 백신 맞기 전에 엄청 이게 조금 긴장됐었거든. 긴장됐는데 그래갖고 딱 이게 대기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막 쓰라는 거 쓰고 이렇게 이제 가서 주사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사 이제 딱 이게 맞는데 가서 그 이야기했지. 저기요, 주사 좀 안 아프게 좀 놔주세요. 주사를 아주 천천히 살살 놔주세요. 이러니까 거기 이제 주사 놓으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남자들만 항상 그런 소리를 해요. 여자들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남자 특히 아저씨들이 보면 항상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 겁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근데 벌써 다 나았어요 하는 거야. 예? 언제요? 방금 이야기하는 중에 다 나았습니다. 들어간 줄도 몰랐어. 허무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허무하네요. 이렇게 이제 있다가 했는데 그래 선생님도 그걸 보고 또 느낀 점이 있지. 뭘 느끼냐면 우리가 어떤 걸 이제 해보지 않았던 거, 새로운 거를 하려 그러면 항상 조금 이게 뭐랄까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지. 이게 잘 될까, 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선택이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 건가. 앞으로 크다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거야. 불안하고 걱정되고 고민이 생기고. 근데 막상 이걸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데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사람들이 해. 근데 그렇게 이걸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자기 자신이 변하지도 않고 뭔가에 대해서 발전하지도 않고, 또 그게 시간이 흘러서 한 사람들은 뭔가가 어떻게 뭐 성취를 해내고 이뤄내는데 나는 그때 왜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고 또 막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부딪혀보면 막상 보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다 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느껴질 거야. 항상 너무 겁내하지 말고 부딪히자. 해보자. 시도해보는 거야. 알았어? 그런 걸 선생님이 또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느끼게 된 이 백신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을 이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거란족의 공격.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했지만은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볼게. 이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그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어. 선생님이 자꾸 하는 거는 이제 반복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이제는 이 정도 시도는 이제 너희들도 다 그리겠지? 선생님이 워낙 많이 그렸으니까. 제주도, 독도, 울릉도. 자, 이제 처음에는 원래 이제 보면 여기가 경주. 우리 이거를 이제 고려 때는 동경이라고 불렀어. 동쪽에 있는 경이란 말은 수도를 말하기 때문에 동경.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경. 여기가 수도야, 수도. 개경. 여기 위에 있는 이제 평양. 평양을 우리가 이걸 서경이라고 불렀어. 서경. 평양. 그리고 밑에 이제 지금의 수도 서울인 서울을 이거를 남경. 이건 서울이야, 서울.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제 왕건은 원래는 여기 이제 그 개경 요 위에 쪽으로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이제 고려가 되었는데 왕건이 통일한 다음에 요 서경까지 같이 이렇게 더 땅을 위로 조금 더 넓혔어. 원래 얘기 때는 이제 발해가 있었겠지, 그지? 발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발해가 있었단 말이지, 발해가. 그리고 이쪽에 거란족이 있었고, 거란족. 여기는 여진족이 있었고, 그지? 여기는 중국은 그때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 시대 여러 개의 나라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있다고 했었어. 이거 기억나죠, 그죠? 근데 이제 거란족이 발해를 쳐들어와서 발해가 멸망을 했고 발해 사람들이 고려로 내려왔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이 5대 10국도 멸망하고 송이라는 나라가 생겼다고 했었어. 중국에 송나라가. 그러한 때에 이제 거란족이 점점 원래는 북방 유목민족이었는데 힘을 점점 키운다고 그랬어. 힘을 점점 키워가지고 이 북방 민족 유목민족들은 항상 이 중국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기를 원해. 넓고 비옥한 땅, 농사가 잘 되는 땅. 그렇게 해서 송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마음에 걸려? 고려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고려가 여기가. 우리가 송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뒤를 공격하면 양쪽에 송나라와 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불안하다. 그래서 거란족은 일단은 이 고려와 송나라를 치기 전에 고려와 먼저 조금 사이좋게 평화조약을 맺고 그래서 고려가 자기들 공격을 안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선물을 갖다가 보냈는데 왕건은 그 선물을 안 받았다 그랬지. 그 선물을 모두 다가 불태워버리고 낙타도 굶어 죽게 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온 사신들도 가두어 가지고 그지? 그렇게 가두어 버렸다. 그래서 거란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란하고는 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 거란족이 이제 요라는 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요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는 이제 고려가 괘씸한 거지. 이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말이야 보이고 말이야 우리는 평화롭게 해가지고 선물도 보내고 했는데 감히 왕이 보낸 사신을 갖다가 가두고 내가 보낸 선물을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보낸 그 진귀한 동물인 낙타를 굶겨 죽여? 이 자식들 안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고려를 공격하러 온다고 했다 그지? 고려를 그게 바로 1차 공격이라고 했어. 요의 1차 공격이라고 했었어. 1차 공격. 누가? 소손영이라는 장수를 갖다가 필두로 해서 80만 명을 갖다가 이끌고 왔다 했지만 실제로는 한 10분의 1 정도. 근데 일단은 뭐 기록상으로는 80만 명이라는데 80만 명이면 엄청난 대군인데 그 당시로 거란족에 80만 명이 이렇게 있기에는 좀 이게 말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약 한 8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지금의 분석하는 사람은 8만 명 정도고 약간 10배 정도로 뻥을 쳤다. 이렇게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그래 이쪽에 이제 이게 국경지대에 왔는데 고려도 여기서 이제 이게 방어군을 갖다가 보냈다 했잖아. 그지? 고려도 이렇게 방어군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이게 방어군을 갖다가 딱 했는데 이 방어군이 이제 거란하고 한번 빡 싸웠는데 고려의 방어군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왕실에서는 이제 난리 난 거지. 너네 힘주고 난리 난 거지, 그지? 그래갖고 그때 쌤 얘기했잖아. 원래는 싸우느냐 항복하느냐인데 항복하느냐 땅을 더 주고 항복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이라도 더 줘야만이 이 항복을 쉽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온다 그랬어? 서희라는 사람이 나온다 했지. 서희, 우리 고려의 서희라는 이 신하가 이 거란의 이 공격이 조금 이상한데? 이겼으면 바로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80만 명이라는데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시간만 버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협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이 어떤 작은 성에서 거란족을 갖다가 거란족이 그 성을 공격했는데 그 성이 거란족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했다 그랬어. 이게 바로 대도수 장군, 발해 출신인 대도수 장군이 거란족을 물리쳤다 그랬어. 그 물리쳤다는 소식이 이제 고려 왕실에 들리니까 한번 협상 한번 해볼 만하다. 협상을 하고 나서 항복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자. 이래가지고 이 서희가 소손영을 만나러 갔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서로 막 기선제압 막 하다가 그지. 결국 거란족이 원하는 거는 뭐다? 일단은 고려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고려와 일단은 송나라하고의 둘이서 이 고려하고 송나라와의 이 관계를 끊고 자기들과 관계를 맺자, 교류하자. 즉 우리가 송나라를 공격할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이게 가장 핵심이었다는 거지. 그걸 눈치챈 서희가 어떻게? 우리도 거론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기 강동육주 이쪽에 여기가 강동육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여진족 애들이 여기서 버티고 있어서 자꾸 우리가 거란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자꾸 방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걸 갖다가 이 땅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여진족을 갖다가 몰아내고 그러다면 이제 거란하고 우리하고의 장애물은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소손영이 이 땅 알았어. 그럼 이 땅은 고려 넣어줄게 해서 고려의 국경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희는 이 단판 협상 한 번으로 땅까지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하고의 교류를 끊고 거란하고 이제 교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 공격은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우리 서희가 강동육주를 받아내면서 뭐 승리라면 승리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으니까 없고 우리가 땅까지 얻었으니까 이렇게 승리를 갖다가 해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서희는 분명히 거란이 다시금 공격해 올 것이다 해서 이쪽을 갖다가 아주 방어 기지를 튼튼하게 쌓아야 된다. 이 방어 기지를 튼튼하게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고 수십 개의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올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거란족은 이제 이게 송나라를 이제 이렇게 공격을 갖다가 쭉 이제 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고려가 약속을 안 지켜. 처음에는 송나라하고 교류를 끊다 싶더니 다시금 송나라랑 또 다시금 교류를 한다는 이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 또 송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려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이게 거란을 막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 일단은 이제 이게 고려도 일단은 거란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송나라하고는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응? 알겠어, 영건아? 그런데 아무튼 이게 고려가 약속을 어기니까 거란이 다시금 화를 내면서 2차 공격을 해온단 말이지. 거란의 2차 공격. 2차 공격을 해와요. 이때는 제법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는 진짜로 고려를 정복하겠다. 이때는 그냥 고려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이 간보기식으로 그냥 전쟁보다는 협상하려고 왔기 때문에 인원이 작았지만은 이때는 정말로 고려를 정복을 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강동 육주를 갖다가 이제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강동 육주의 방어가 너무 세니까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지고 요 개경까지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 개경을 점령을 해버린단 말이야. 응? 계련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 왕실수는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쪽이 돌아가지고 바로 개경으로 와버리니까 이거는 계획이 없던 일이란 말이야. 고려 왕실에서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왕이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던 거야. 응? 왕이 이때 왕은 현종이었는데 이때는 고려 왕이 현종 왕인데 현종 왕이 일단은 공격해서 이제 개경을 수도인 개경을 함락을 한다는 거야. 함락을 하고 현종은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일단은 도망가야지 왕이.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니까 저기 이제 저 나주까지 도망갔어. 나주까지. 나주 지방이면 아까 우리 왕건이 요쪽 그때 후백제 때 이쪽 지역을 후고구려의 후보를 했을 때 이쪽 지역을 점령했다고 했잖아. 이게 바로 나주라 했잖아. 나주. 그리고 이대왕 해종 여기 나주를 점령하면서 왕건이 결혼을 갖다가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거기에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주시오. 낭자 아가씨. 그 아가씨가 이제 물 주면서 나뭇잎 딱 바가지에 나뭇잎. 왜 나뭇잎을 넣은 것이오? 혹시 물 마시다가 체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 이렇게 현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나주 지역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이제 고려 이대왕 해종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나주 지역은 다른 호족들보다는 집안이 약했기 때문에 해종은 했던 그 해종의 고향 이 나주까지 이 현종이 나주까지 피신을 하는 거야. 도망을 갔어. 근데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도 한 70명 정도밖에는 못 데리고 나왔대. 신하들하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주까지 이제 도망가면서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요 뭐 내가 왕이다, 왕 형체 우리를 뭐 도와라 이랬는데도 이 나주에 오면서도 여기에서도 뭐 성들이 몇 개가 있었을 거잖아. 근데 왜 나주까지 도망갔냐 그러면 이 다른 성에서 성문들을 안 열어주더래. 그만큼 왕의 힘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 현종이 조금 나이가 어렸었거든. 현종이 어리고 보니까 아직까지 이때는 아마 왕권이 엄청 조금 약했나 봐.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성을 지키는 이 성주들이 왕을 엄청 무시하고 왕이 문을 열었는데 성문을 안 열어주었대. 그래서 왕은 아주 비참하게 가고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던 병사들도 하룻밤 자고 나면 몇 명씩 없어져 버려. 계속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참 이 비참한 어떤 그런 왕의 비참한 왕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 나주까지 피신했다가 일단은 이제 거란족은 개경 함락했는데 왕이 없어. 왕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왕을 사로잡아야 전쟁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 거란족들은 이제 개경을 약탈하고 수많은 고려인 포로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돌아간 거지. 다시 강동육주로 돌아갈 때 이 강동육주에서 이 양규란 장군이 이 주민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돌아가는 거란족들을 공격했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인들을 많이 구출해내고 거란족은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여차해서 뭐 이것도 뭐 약간의 승리. 일단은 거란족이 일단은 도망쳤으니까. 그리고 거란족이
우리 이거를 다 고려를 다 정복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2차 공격도 어떻게 이래저래 저래 해서 그냥 막아내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현종은 거기서 이제 다시금 이 궁궐로 후도로 돌아왔단 말이야.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생활을 했어. 내가 말이야 그렇게 도망칠 때 이 지방에 있는 성주들이 나한테 문도 안 열어주고 내가 왕이란 걸 알려줘도 이 막 백성들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응? 뭐 어쩌라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고 힘든데, 자 왕이니까 뭐 음식을 내와라 해도 말이야 우리도 먹을 거 없다, 왕이면 다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왕의 인정을 자기가 못 받는다는 것을 많이 절감한 거야. 그래서 왕권을 다시금 세워야겠다. 그리고 차지 말고 원래대로 왕권을 다시금 현종은 왕권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거란족의 침략에 대해서 비참하게 우리가 안 당하려면 정말 열심히 군대를 키우고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어. 알겠어? 그렇게 준비를 잘 했는데 이제 이 현종이 어른이 조금 되었을 때에 거란이 다시금 3차 공격을 들어온 거야. 거란이 3차 공격을 또 들어와요. 이때는 이제 역시나 이제 고려는 거란이 적대적이고 송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란족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2차 때도 제대로 이게 고려에 대해서 정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다가 이게 또 이 고려 군사들한테 패했기 때문에 이제 3차로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이제는 고려를 짓밟아 버리겠다. 고려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3차에 이 소배압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3차 공격을 이제 들어왔어. 자, 이때는 이제 이때에 그 소배압이 원했던 거는, 야, 우리가 너한테 주었던 이 강동육주 다시금 내놔. 야, 강동육주 다시금 반환해. 자식들 이걸 말이야, 약속도 이거는 고려는 안 지키는데,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주었던 땅을 내줘야 할 거 아니야? 땅을 다시 내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이때 이제 이 우리의 고려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강감찬 장군인데 아주 나이 많은 장군이었어. 나이가 거의 뭐 77살이나 된다고. 와. 이때 그냥 평균 수명이 한 40에서 50살인데 77살이면 엄청난 이 이제 할아버지 장군이었던 거지. 이 강감찬 장군이 일단은 이제 이게 방어에 나섰단 말이야. 나섰는데 이제 이게 이 개경 이 위에 보면 여기에 이제 홍화진이라는 곳이 있어. 홍화진. 여기가 보면 이게 그냥 강인데 이렇게 큰 강은 아니야. 이게 이제 홍화진이라는 이런 이제 강. 이렇게 이제 강이 흘렀는데 여기 이제 강의 상류에다가 이 뚝을 쌓아가지고 이걸 강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별로 강이 이렇게 깊지 않은 강인데 이게 위에서 상류에서 물을 막아버리니까 강물이 더 얕아졌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들은 이 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올 수 있게끔 된 거야. 그리고 이 거란군들이 이제 한 반 이상 이렇게 강을 건너올 때 이제 강감찬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상류의 뚝을 터뜨려 버려라 하니까 이제 물이 이제 갑자기 이제는 물이 꽤나 쌓여있던 물이 이제 빡 하고 이제 하류 쪽으로 확 흘러 들어오니까 이 물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물살이 빠를 때는 여기 한 무릎 이상만 오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 못 움직여. 이렇게 막 이게 중심 잡기가 힘들어. 그 물살이 이렇게 확 오니까 깊은 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거란족들이 막 우왕좌왕하게 된 거야. 그때를 이제 노려서 이 고려의 강감찬 군대가 이 거란족을 갖다가 공격을 해. 공격을 하고 크게 이겼어. 크게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홍화진에서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은 여기에 소배합은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계속 그대로 개경으로 계속 들어와. 일단은 저 개경만 함락하면 된다. 왕만 사로잡아가지고, 앞번에는 왕을 못 사로잡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더 빨리 가면 왕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남은 군사로 개경을, 수도를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러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번번이 이 강감찬 장군의 방어에 실패를 해. 그렇게 해서 이 소배합 장군이 내린 이제 어떤 특별한 작전을 하나 세우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사로서는 이렇게 갈 때마다 이게 이 고려군한테 들키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이 아주 날쌘 병사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병사로 하여금 개경에 있는 성으로 이렇게 침투를 시키자. 이렇게 침투를 시켜가지고 재빨리 개경을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전을 세웠는데 역시 이것도 실패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소배합은 이제 도저히 이 고려 정복에는 우리가 수도를 함락할 수 없겠다. 그냥 후퇴하자. 라고 이제 후퇴를 하다가 이 홍화진 근처에 귀주란 곳이 있어. 이 귀주 쪽으로 해서 이제 통해서 이렇게 다 후퇴하다가 이 강감찬 장군의 후퇴하는 거란족을 갖다가 총공격해서 대승리를 이끌어.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귀주대첩으로 불러.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이 대승리를 한, 이게 나이가 어떻게. 이것은 이제 10만 명 중에서 원래 소배합이 10만 명을 끌고 왔는데 이 중에서 한 2,000명 정도만 살아서 돌아갔대. 10만 명 중에서 9만 8천 명이 죽고 2,000명 정도만 살아서 돌아갔댄다. 그래서 우리 고려가 이 거란족에게 대승리한 그런 우리나라 3대 대첩이라고 해. 우리나라의 이 3대 대첩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크게 이긴 승리를 대첩이라고 그래. 살수대첩. 언제 때? 고구려와 수나라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그 다음에 고려와 거란의 귀주대첩. 누구? 강감찬 장군.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한산도 대첩. 누구? 이순신 장군. 이걸 우리의 3대 대첩이라고 불러. 이게 다 상대방이 다 어마어마한 병력이고 우리는 아주 작은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여기는 수나라 130만 명. 이거는 거란 10만 명. 우리인데 고려는 근도 안 되고, 여기도 일본배 수백 척에다가 우리 조선배는 불과 이렇게 10여 척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수십 척 정도, 수십 척 대 수백 척
수십 대 수백이 싸워서 승리했던 이런 걸 우리가 3대 대첩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공격에도 거란족은 고려를 정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공격의 의지가 이제는 없어진 거야. 그럼으로써 이제는 이 요나라와 이 송나라와 이 고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나라가 이 송나라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는 이 송나라가 보면 군대가 엄청 약했걸라. 군대가 이렇게 이게 그 송나라가 아무튼 그래서 거란한테 완전히 그냥 개박살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했냐니까 그냥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돈을 줄게. 또 우리를 공격하지 마. 우리가 매년마다 니네들한테 막대한 선물과 막대한 돈을 줄 테니까 그냥 이 돈 받고 그냥 우리 평화적으로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송나라가 거란족한테 제안을 했단 말이야. 이 요나라한테. 그러니까 요나라 입장에서는 뭐 굳이 가만히 있어도 막대한 선물하고 막대한 돈을 준다 그러니까 뭐 굳이 공격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 요나라와 송나라와 고려가 이렇게 이 삼각관계가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또 이제 여진족도 힘을 키우고 있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송과 거란과 여진과 고려가의 힘이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해서 서로가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잠시 와요. 평화 시기가 잠시 오면서 이게 안정적인 국제 관계가 유지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진족이 힘을 빡 키워가지고 이 거란족을 물리치고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는 또 여진족한테 우리가 돈을 바칠게. 우리 공격하지 마. 근데 여진족은 그게 안 통해. 송나라를 물리치고 송나라는 요 밑으로 남쪽으로 쫓겨나가서 이 중국을 반으로 잘라서 위에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되고 밑에는 남송시대가 송나라가 쫓긴 남으로 갔다 해서 남송이 시대가 오게끔 되는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고 아무튼 이 한동안 이렇게 이런 송나라, 거란, 여진, 고려 여기는 여기는 금 이렇게 4개 국가가 서로 안정된 그런 시기가 이제 왔는데 이때는 서로가 활발한 무역을 해요. 활발한 무역을 하면서 이때 바로 이제 이 고려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야. 이때는 이제 이 우리가 고려에 이제 국제무역항이 있었어. 국제무역항. 쯤에 여기 이제 병란도라는 인천 쪽인데 인천 쪽에 여기에 이제 병란도라는 이런 항구가 있어. 항구. 이게가 이제 국제무역항이 되는 거야. 국제무역항. 무역항이 돼가지고 또 이 송나라도 송나라가 일단 거기서 이게 이제 이순족한테 뺏기기 이전이야. 나라를 이게 뺏기기 이전에 송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송나라가 이렇게 아무튼 거란족과 이순족과 이렇게 평화 관계가 돼 있을 때 이 송나라도 아주 국제적인 그런 나라였거든. 그래서 이 송나라하고 이 병란도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또 송나라에는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또 저기 중동 이런 데서도 이 송나라로 이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서 그 외국의 물건들이 또 송나라에 들어와서 송나라에서 다시 고려,
병난도로 이렇게 그런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바로 고려에서 나온 말이 코리아. 이 물건 어디 거야? 이 물건 고려. 어디? 고려 물건 고려. 코리아. 이렇게 해서 고려라는 말에서 코리아라는 말이 이제 이 당시 외국으로 이제 퍼져갖고, 여기 있는 나라가 코리아라는 나라구나 해서 코리아가 이제 이 고려를 우리가 코리아로 외국인들이 불리었다. 알겠습니까? 이때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고려로 불렸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했던 거는 고려 인삼. 고려에 나는 이 인삼은 그냥 최고의 명품. 이 중국에서도 이 고려 인삼을 어떻게든 구하고, 외국에서도 이 고려 인삼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고려 인삼을 구하려고 했고, 또 고려 청자. 원래 청자는 송나라에서 먼저 발전했어. 송나라에서 그거 청자라는 도자기가 발전했는데, 그게 우리 고려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더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송나라 도자기 청자보다 우리의 청자가 더 품질도 좋고 색깔도 더 아름다워가지고, 야, 고려 청자 최고, 세계 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삼과 고려 청자. 또 고려의 종이도 유명했대. 고려의 종이가 아주 품질이 좋다. 그래가지고 고려 청자, 고려 인삼, 고려 종이, 이런 것들이 서양으로 많이 팔려갔다. 이렇게 팔려갔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때 이제서 거란족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우리 고려에서는, 고려의 종교는 불교란 말이야. 불교고지. 고려는 불교를 믿었단 말이야. 불교인데 여기서 이제 초조대장경이라는 불경을 만들어. 초조대장경. 우리 팔만대장경이라고 알지, 그지? 팔만대장경이라고. 그거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초조대장경이야. 즉 뭐냐면 나무에다가 이제 불경 그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리가 파나식으로 깎아가지고 이제 그다가 먹물 바르고 종이에 대고 찍으면 딱 이렇게 찍힌 게 이렇게 이제 이게 불경이 나오는 건데, 이제 왜냐면 이 거란의 침입을 갖다가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엄청난 정성을 쏟아가지고 이 초조 대장경을 제작을 했어. 고려에서. 이 일은 아주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거야. 거란으로부터 우리 고려를 보호하게 해주세요.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 또는 앞으로 외국의 힘으로부터 우리 고려를 보여주세요라는 마음에서 이 왕실에서, 고려 왕실에서 또 모든 귀족들이나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초조대장경이라는 거는 나무 경판을, 아주 수만 장 되는 나무 경판을 만들었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몽골 침입 때 다 타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아. 그리고 몽골 침입 때 다시금 한번 만드는 게 이제 팔만대장경이야. 그거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합천 해인사에 남아있고, 그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초조대장경이라는 것도 만들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고려는 이 불교의 힘으로 이 왜적들을 물리치고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거란족의 3번에 걸친 공격을 다 잘 막아내었다. 알겠어? 특히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으로 큰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고려는 이제 어느 힘의 그런 균형을 이루어내가지고 송나라, 거란, 여진, 고려, 이렇게 아주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 시기가 왔었고,
이때 이제 우리의 그 국제적인 무역이 서로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고려가 바로 외국의 코리아, 고려, 코리아. 이 물건 어디 거? 코리아 거. 아, 고려 거. 이렇게 해서 코리아라는 게 외국에 알려지게, 우리나라 이름이 알려지게, 고려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고려의 인삼, 고려의 청자, 고려의 종이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란족의 침입을 받은 것까지 우리가 고려가 막아냈다는 것까지 우리는 자, 이 넓은 송나라의 중국은 결국 거란족의 침입을 갖다가 받고 막아내지 못했어. 그냥 돈으로 흔히 말해서 야 누가 어떻게 아무튼 우리 반에 아무튼 학교에 아주 못된 그런 못된 일진이나 못된 조직 폭력배나 깡패들이 있어.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게를 쳐들어왔어. 가게에서 팍 했는데 이 송나라는 가게는 얻어맞다가 돈 드릴게요. 뭐 원하는 대로 돈 다 드릴 테니까 이 가게만은 뺏지 말아주세요. 매년마다 원하는 돈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게를 안 뺏긴 거고. 하지만은 개박살이 난 거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여진족이라는 조직 폭력배한테는 그것도 안 통해요. 그래서 가게를 통째로 가게를 반 정도를 가게를 뺏긴 거지만은 우리의 고려는 이 거란족과 여진족이 또 쳐들어와요. 우리는 엄청 얻어맞아도 우리는 끝까지 악바리로 싸웠단 말이야. 막 때려봐라, 팍 맞고도 막 계속 그냥 막 쓰러져도 또 빨딱 일어나가지고 또 대응하고 싸우고 막 거란족이 짓밟아도 맞다가도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이래서 거란족과 여진족이 아이고 얘네들은 안 되겠다, 못 건드리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땅을 뺏기지 않고 얘네들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땅도 작지만은 이 큰 땅을 가진 중국보다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의 조상들은 깡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그런 외적의 무침을 갖다가 외침들을 다 물리쳐 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부심. 작다고 얕보지 말란 말이야. 중국은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나라가 한 50번 이상의 나라가 바뀌고 외침받고 침략받고 어때는 북방민족이 침략해서 나를 점령하고 거란족이 침략해서 나라 정복하고 여진족이 침략해서 나라 정복하고 몽골족이 침략해서 나라 정복하고 매번 왕조가 바뀌고 했지만 우리는 삼국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단순해. 우리는 한 번 나라가 지어지면 700년, 고조선은 거의 한 2000년이 넘고 고구려 700년, 신라 1000년, 백제도 한 7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한 번 했다면 그냥 기본 500년, 600년, 700년이야. 이렇게 한 왕조가 이렇게 계속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 힘이 있다는 거고 백성들의 힘이 있다는 거고 백성들이 단합을 잘했다는 거야. 중국 애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어떤 나라는 18년 만에 망하고 어떤 나라는 몇십 년 만에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꿀릴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소중히 지킨 우리의 역사, 우리 선조들의 강함, 물론 조금 아픈 역사도 있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로 끝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녕.